지금 주택 가격을 이렇게 소득 수준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분포하고 계산해 보면 일단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쩌면 3월에 꺾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무조건 4월 되면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앞으로 이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모양이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해서 정리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 주신 그 거래량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런 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아시겠다. 네. 이 전국 거래량 보시면 이게 이제 2014년부터예요. 네. 그림이 시계열인데요. 제가 선을 두 개 그려놨잖아요. 보시면 빨간 선은 이제 정상적인 거래 수준, 평균 거래량 수준이에요. 전국 아파트만. 하얀 거는 이제 제가 만든 선이에요. 1차 심리 변동선이라 그래서 바닥에 갔다 올라오면서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확실히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늘어난 게 여기거든요. 늘어난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하면 3, 4월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 4월에. 네. 여기서 뚫고 오냐가 문제인 거죠. 뚫고 왔을 때 지금 기사가 맞아요.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했고 움직인다라는 건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하다가 다시 꺾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가격을 이렇게 소득 수준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분포하고 계산해 보면 일단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어느 학자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수요의 이동 일어났잖아요. 영끌 때 다 샀잖아요, 살 사람. 그리고 이제 더 살기 힘든 가격이 되니까 다 사람들이 스톱을 했잖아요. 근데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버블이었구나를 다 알게 됐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조금 살려다가 아닌 것 같아. 왜?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려와봤자 내려온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온 효과가 없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럼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더 내려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은 정말 싸네. 정말 이거 사야겠다 진짜 이런 생각 들 정도는 아니다. 이건 남미래도 사겠다 이런 생각 들면 사지 말아도 샀죠. 정책이 그렇죠. 없어도 그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특례보금자리론의 일시적 효과다. 기술적 반등, 뭐 일시적 그런 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리 특히 그 주식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똑같죠. 더블 D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이 또 많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팩트를 같이 보시면 그래 미국이 쉽게 금리 내릴 것 같지 않고 그럼 버티다 못 버티는 사람들이 1년이 제일 고비거든요, 사실. 어떻게 빌려가지고 메꾸다가 1년은 버티는 팔타임을 노리거나 이러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위기 때 보면 1년 못 버티면 이제 쭉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하고 나면 1년 뒤부터 경기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거랑 맞아요. 그러니까 버티는데 요즘 이자율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고 P2P 업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가 거래하는 그런 그 P2P 금융하시는 사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P2P가 뭐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액 이렇게 펀딩을 해가지고 매물이 오면 그러니까 은행 이런 거죠, 여러분. 은행권에 갔는데 대출이 안 된대. 조건이 안 돼서. 그리고 은행에서 잡고 있는 은행 자체의 심사 기준이 있어요. DSR과 LTV를 맞춰가지고 이건 좀 오바다. 회수가 안 되겠다 그러면 스톱이에요. 네. 그럼 이분이 어디로 가요? 이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금융권이 요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바젤3 때문에 마크 맞추느라고 그 특판 많이 팔았잖아요. 돈 메꾸느라고. 네. 돈 메꾸느라고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대출해줘요? 불안하죠. 좀 지나봐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대출 지금 안 하잖아요. 맨날 나오던 오케이 저축은행 오케이 그렇죠. 요새 안 보잖아요. 5% 금리 확정 금리 해가지고. 옛날에 막 팔더니 요새 인형 나와가지고 오케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보여요. 광고 본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 오래됐잖아요. 그게 왜 안 나올까요? 자기들 일단 지금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그럼요. 대출했다가 이거 연체 열리라면 그냥 파산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갑자기 그럼 그분은 돈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P2P예요. P2P 업체들에서 이자율이 14% 기본이. 엄청 세네요. 근데 그것도 받으려고 그래. 그 소유주가 이미 1금융권에서 대출 받았고 지금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전세 보증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못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붙이잖아요. 임차권 등격.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한테 와요. 14%짜리 아파트 서울 땡땡동 누구 후순위예요. 후순위인데 14% 보증. 근데 1순위가 65%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여기서 80% 되면 15% 사이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 돈만 대출하겠다 이거 여기는. 아, 리스크예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더 내려가면 손해네.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14%예요. 이게 땡기잖아요. 그럼 땡긴 분들이 1억은 부담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대출금이 2억이다 그러면 20명을 모아요. 1,000만 원씩. 아, 일틀에도 1,000만 원. 리스크도 서로 분담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품이 지금 저한테는 좀 자주 와요. 여러 사장님들을 알다 보니까 또 호칭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아예 안 하는 편인데 근데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 상품도 결국 지나면은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 이상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분이 건가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버텨가지고 헤어나려면 집값이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1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년 14% 이자도 정말 감당하기 그 힘들지만 와중에 집값이 좀 더 내려가고 그냥 빠그러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될 거냐. 없잖아요. 답이 없죠. 그냥 만세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많이 말씀드리죠. 지금이라도 욕심 줄이면 진짜 시드머니 조금은 남거든요. 그러면 올라가 따라갈 수 있고 지금은- 내려가면 더 좋고 그죠?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지금은 뭔가 현금을 들고 계속 더 모아가면서 기다릴 때다. 현금 최고죠.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 음,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월세 싼 데 찾으셔가지고 3%짜리 찾아가지고 전세금 쭉 빼가지고 나머지 맡기면 2% 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똑똑한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그 부부한테 놀랐는데 부부가 한 일주일을 고민했대요. 네. 야 우리 멀쩡한 아파트에서 근데 보증금이 7억이었대요. 그것도 다 순수 자기 돈. 근데 그 전에 그 돈 갖고 못 샀잖아요 집을. 그렇죠. 못 샀으니까 처음에 막 고민하다가 이게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하면 2년이 묶이잖아요. 아니다 2년 안에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일주일을 뭐 둘이 밤마다 술 마시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월세로 가려고 그런다. 진짜 오피스텔로 당분간. 그래서 심하면 원래 있던 짐 있잖아요. 네. 그걸 컨테이너에다 맡기면 한 달에 뭐 2, 30만 원 낸대요. 통째로. 그러면 2, 30만 원 계산하니까 2년 동안 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500 날라간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 오피스텔 얻으면 500에 뭐 70, 80짜리면 그냥 살만 하대요, 부증금. 강남이면 한 90 들어가고. 그러니까 80을 계산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이 돈의 액수하고 7억을 갖다가 그분은 그때 결국 5%짜리 했거든요. 1년에 3,500이 나오잖아요. 네. 계산하면 거기다 뭐가 좋냐. 아무 때나 집을 살 수가 있는가.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운 거죠. 선택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못하고 뭐 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선택 폭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럼 그분은 2년 지나면 거의 1억 돈이 생긴 거잖아요. 7천이. 그렇죠. 그런 어떤 자산 관리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샤프한 거죠. 아니면 워라밸 누리시면서 폼 잡고 사시다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 극과 극인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포션을 잘 잡으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분들이 네. 그 여러 그 자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집을 당장 팔아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과단성이 없다면 네. 생활비를 확 줄이는 그래도 그래도 나가는 돈을 정말로 확 줄여야 완전히 버틸 수 맞아요. 있다. 그럼 버틸 준비를 수 있어요. 해라. 버틸 수 있죠. 예. 어. 근데 얼마나 버티냐. 근데 이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쓰던 돈이 1년은 버틴다 이거죠. 어, 제가 해보니까 1년은 버텨요. 1년이 되면 이제 진이 빠지죠, 사람이. 그렇죠. 그때 이제 집값이 움직여주면 그나마 또 기다릴 텐데 어떻게? 2년 차 들어가면 힘들겠죠, 사실.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좀 버틸 생각이 계시다 그러면 주위에 입주 물량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그건 좀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신규 입주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버티기가 높다. 힘들죠. 예, 버티기. 지금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아까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서울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요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이것도 아까 전국 거래량 비슷해요, 대표님. 그림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요거 이제 서울 거래량이에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2월 1일 그때 특례 보금자리로 인해서 3일째인가 왜 갑자기 7조 원인가 소진됐잖아요. 네. 그걸 갖고 제가 계산을 아까처럼 해본 거예요. 아, 그중에 대환대출이 한 50%일 거다. 그러면 3만 세대 정도 움직일 거고, 그러면 초반전이니까 심사기간 30일 따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1,700개 갈 것 같다라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물론 2,000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선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또 요즘 새로운 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항상 평균을 갖다가 한 10년치를 보고 한 6,100건 뭐 이랬는데 월요? 네, 월 아파트 거래량이 거래량이. 서울에 6,100건 정도라고 딱 뭐 못을 봐가지고 거의 그 수준 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가 여러 기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다 크로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올라간 거예요. 몇 개로 올라갔냐면요. 한 6만 9천 개대가 돼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팩트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6,900개, 죄송합니다. 6,900개. 한 달에. 한 달에 6,900개. 7,000건 같아 되더라고. 그러면 지금 바닥은 더 심각한 거구나. 저는 6,000에서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6,100건에 말씀드린 대로 봤을 때, 그러면 3,000건이 반이잖아요. 네. 6,000건이 돼야 정상거래인데, 정상거래 반토막이면 사실 하락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의 방향이 지금처럼 바닥에 있다가 3,000을 뚫고 올라오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올라온 정도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아마 2월 달에도 한 요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월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사철 겹치고 다 하니까. 3월에 뚫고 여기까지 와주면 지금의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게 맞는데 아마 이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집값 폭등 쓸 거야 아마 기사를 또 과장해서. 그건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이때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렇죠? 그렇죠. 4월까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쩌면 3월에 꺾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무조건 4월 되면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가격에도 특례보금자리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계속 따라붙지 못하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에 해당되는 분들만 움직이는 시장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무주택자분 중에 자산 여력이 있었던 분, 아까 보증금 7억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 대부분의 일반 수요자들이 따라붙어야 되는 가격이 돼야지 이게 시장이 확 움직이잖아요. 네. 거기에는 아직 조금 도달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미국 금리 인상하면 우리 다음 달에 또 0.2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50을 올리냐, 25를 올리느냐 이거 네.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월에 한 번 올렸으니까요. 한 번 더 올리면 2번이잖아요. 그럼 6개월마다 변동금리 다시 갈잖아요. 그럼 6월부터는 또 어떻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어렵다는 게 1년 간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다가 시장이 상방으로 갈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하방 가능성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버티는 거는 좀 자제하기 바라고 충분히 자기가 버티고도 여유가 있다. 정신을 해치지 않을 정도. 이러면 2, 3년 보고 저는 딴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3년 버틸 수 있으면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 이자를 내면서도 버틸 수 있다면. 네, 3년 버틸 수 있으면 가라. 그 사이 변동성을 따져보면 그래요. 3년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빨리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빠르면 1, 2년이고. 그럼 그때는 운신의 폭이 좀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알바를 하나 더 뛸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도 생기지만 3년만 내가 고생하면 돼 이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면 이거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보셔도 이 수치가 요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움직일 때 이때가 4월, 5월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에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래량은 늘었지만 하락 거래가 돼서 거래가 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싸니까 시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의 의미가 집값 상승과 항상 똑같이 동반한다고 판단도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 예전에는 올라도 급등을 해도 아이고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이런 그렇죠, 심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에이 싸니까 싸면 사고 사는 게 버티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거래량이. 오르면 에이 안 사.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모양이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해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이런 상승세가 네. 4월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네.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4월 정도는 오히려 꺾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좀 걸로. 많죠. 네, 네. 소진되면.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거 지금 제가 어제 날짜로 서울 월세 전세 매매 매물 정리된 거예요. 네. 막대로 된 게 주황색은 월세고요. 이건 월세고요. 네. 그리고 하얀색은 전세예요. 이 월세는 보시면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어때요? 계속 줄었다가 늘어나네요. 계속 늘어가서 잘 안 줄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더 붙는다 그랬어요? 아까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또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강남 사고가 입주 물량이 많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사고는 올라가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몇 도리어 개 정도 입주 물량이 있는 거죠? 지금 대단지만 12,000세대. 올해만? 네. 와. 대단지만 원베일리 5,000개, 지금 입주하고 있는 개포 자이프리던스가 3,000개 정도 되고 8,000개잖아요. 그리고 DH파크라고 있어요. 네. 그게 또 한 4, 5,000개, 12,000개고 소단지들 300세대, 500세대 이거까지 합치면 24,000개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쏟아지 엄청 쏟아지는 거죠. 강남 사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그 붙어 있는 성남 있잖아요. 네. 성남 중대운동도 지금 엄청 늘어요. 입주 물량이. 총체적인 강남 사고 일대. 그래서 강동구가 지금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막연하게 기자분들이 막 대충 말씀 주신 대로 거래량 들고 여기에 흔들릴 때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보고 가도 있지 않을 것 같다. 4월까지 확인하자. 입주 물량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시장이 균형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올해는 좀 기다리자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